물질을 펴시오. 자, 화학 첫 번째로는 정말 쉬운 게 나와요. 물질 변화와 화학 반응식. 자, 물질 변화. 물질 변화를 하기 전에는 물질이 뭘로 이루어져 있는지를 먼저 알아야 돼. 물질이 뭘로 이루어져 있냐? 자, 우리가 보통 모든 물질, 책상이나 분필이나 책이나 모든 물체들은 가장 작은 입자인 원자로 이루어져 있죠. 원자 들어본 적 있죠? 원자로 이루어져 있는데,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거는 원자랑 원소랑 분자, 이 세 가지 비슷하지만 다 다른 말이지. 이거를 헷갈리면 안 돼요. 여기서는 이게 키포인트야. 그래서 여기서 원자 얘기도 나올 거고 분자 얘기도 나올 건데, 이건 뭐가 다른 거야?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주기율표 기억하지? 주기율표 나오죠? 주기율표를 할 때 수소 1번. 그러면 수소 원자라고 할 수 있고 수소 원소라고 할 수 있고 수소 분자라고 할 수 있는데, 수소 원자는 보통 수소는 어떻게 존재해? 분자로? 수소는 두 개가 공유결합해서 기체로 존재하죠. 따라오고 있는 거 맞아요? 반응을 좀 해주세요. 지금 마스크 쓰고 있어서 표정이 하나도 안 보이거든요. 자, 그래서 수소는 H2로 존재를 하는데, 이게 수소 분자야. 수소는 항상 이렇게 존재를 한단 말이야. 근데 수소 분자는 다시 떼보면 얘는 수소 원자 두 개로 이루어져 있는 거죠. 원자랑 분자. 그럼 분자는 뭐냐? 원자는 물체를 이루는 가장 작은 입자를 원자라고 하는 거고, 분자는 뭐냐면 특정 성질을 가지는 작은 입자를 분자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수소에 성질들이 있을 거야, 그지? 수소 뭐 기체, 뭐 탄다, 뭐 이렇게 수소의 성질들이 여러 가지 있을 건데, 근데 그 수소 성질이 어떨 때만 만들어진다고? 항상 두 개가 같이 있을 때. 항상 두 개가 같이 있을 때만 수소의 성질을 띈다는 거야. 자, 그럼 물 보자. 물 H2O죠. 물의 성질 뭐 있어? 뭐 끊는 점이 100도다, 어는 점이 0도다, 아니면은 상온에서 액체로 존재한다, 뭐 여러 가지 성질들이 있죠. 물을 흐르는 성질이 있다, 이런 성질들이 있지. 그런 물들의 성질을 가질 건데, 얘는 지금 분자잖아. 분자. 물이라는 성질을 가지는 하나의 분자란 말이야. 그럼 물 분자는 무슨 원자로 이루어져 있어? 수소 원자 두 개와 산소 원자 한 개로 이루어져 있다고 얘기를 해주죠. 이때 수소 원자 두 개는 물의 성질을 가져간 거죠. 안 가지지? 그래서 분자라고 얘기를 안 해주는 거야. 이렇게 잘. 물 분자라 그러면 물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입자란 얘기란 말이야. 그러니까 물 분자는 H2O가 가장 작은 입자가 되는 거야. 얘를 더 이상 쪼갤 수 없어. 물 분자라고 하는 거는. 알겠죠? 그래서 분자랑 원자는 다른 얘기야. 다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개 먼저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러면 분자는 우선 어떠한 성질을 가져야 되는 거구나. 하나 우선 키포인트로 기억하세요. 분자는 어떠한 성질을 가져야 되는 거구나. 자, 그러면 물질 변화를 할 건데, 물질 변화에는 두 가지가 있어. 우리가 물질 변화를 할 때 물리적으로 겉으로 봤을 때 변화가 있다. 물리 변화라고 해요. 물리 변화. 그 다음에 물질 변화를 하는데 뭔가 화학적으로 우리 눈엔 안 보이지만 그 안에서 뭔가 변화가 있어. 그럴 때 화학 변화라는 용어를 써요. 그래서 물리 변화와 화학 변화가 어떻게 다르고, 그리고 이때 어떤 것들이 변하고 어떤 것들은 변하지 않는지 그거를 기억해주면 되는 건데, 여기 보면은 물리 변화의 예시로 밑에 보면은 모양 변화, 상태 변화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조금 더 쪼개볼게요. 그래서 물리 변화는 물질의 고유한
모양이나 상태 등이 변하는 현상을 물리 변화라고 한다. 중요한 얘기가 뭐지? 물질들의 고유한 성질은 변하지 않으면서 물리 변화는 물질들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변화야. 성질이 변하면 안 되는 거야. 아까 얘기했지. 물 분자. 물 분자는 여러 가지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 어서오세요. 이름이 뭐예요? 박지선. 10페이지에 오십니다.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 그 성질을 유지하면서 변화가 있을 수가 있어. 자, 예를 들면 여기 나와 있는 예시로는 자, 비커 안에 물이 차 있어. 물이 차 있는데 이 물이 우리가 이 물을 끓이면은 얘가 수증기가 되지. 그러면 액체인 물도 물의 성질을 가지고 기체인 물도 물의 성질을 가지죠. 성질 변화가 없네. 이런 거를 물리 변화라고 해주는 거야. 성질 변화가 없는 거. 그러면 성질이 안 변해야 된대. 아까 성질은 누가 결정한다고 그랬어? 분자가 결정한다고 했죠. 즉 성질이 안 변한다는 얘기는 분자의 종류도 안 변하는구나. 분자의 종류가 변하는 순간 성질은 변하는 거야. 다른 분자면은 당연히 다른 성질을 가질 수밖에 없어. 그치? 그러니까 분자의 종류는 변하면 안 돼. 알겠죠? 분자의 종류는 변하는 게 아닙니다. 자, 그러면 분자의 종류가 안 변하네? 그러면 얘도 H2O고 얘도 H2야. 근데 아까 우리 했지? H2O라는 분자를 이루는 원자는 수소 2개와 산소 1개. 그지? 그럼 얘도 같은 분자네? 같은 분자네? 그러면 얘도 수소 2개와 산소 1개야. 지금 원자의 종류 변했어? 안 변했어? 안 변했지. 원자의 개수 변했어? 안 변했어? 안 변했지. 분자가 안 변하니까 당연히 원자도 안 변한다는 거야. 분자가 안 변하고 분자가 그대로 있으니까 당연히 그 분자를 이루는 원자도 그대로 있을 수밖에 없어. 그지? 그 다음에 원자가 어떻게 배열되어 있는지 보자. 원자의 배열을 보자. 원자의 배열이라는 거는 원자들이 어떻게 결합하고 있는지 보면 돼. 결합. 자, 봐봐. H2O라는 거는 산소 하나에 수소가 2개 결합하고 있는 거를 H2O라고 하지. 공유결합하고 있는 거를. 그러면은 얘 이러한 원자 배열을 가지고 있어. 그 다음에 끓었어. 기체가 됐어. 그럼 이 H2O도 산소 1개에 수소 2개가 공유결합하고 있는 배열을 가지죠. 어때? 똑같지. 원자의 배열도 안 바뀐다고 하는 거야. 그래서 물리 변화라는 거는 성질이 변하면 안 돼. 그것만 알고 있으면 돼. 성질이 변하면 안 돼. 근데 성질 누가 결정한다? 분자가 결정한다. 따라서 분자의 종류도 안 변해. 분자의 종류 안 변하니까 그 분자를 이루고 있는 원자의 종류나 개수도 안 변해. 따라서 이 분자라면 같은 분자라면 같은 원자의 별을 가질 거 아니야. 그러니까 같은 분자면 같은 원자의 별도 가진다. 그래서 원자의 별도 안 변한다. 자, 그러면 물리 변화에서는 뭐가 변하냐? 뭐가 변하는 거냐면 지금 여기서 액체에 물이 있고 기체에 물이 있어. 이 액체에서는 물 분자를 이렇게 동그라미로 그려보자. 그러면은 이 액체는 물 분자가 이렇게 있었다면 기체는 이렇게 있는 거야. 이 물 분자들의 뭐가 변해? 분자의 배열이 변한 거야. 분자의 배열. 분자가 얘네는 촘촘하게 배열되어 있었는데 기체가 되는 순간 분자의 배열이 멀어지게 되지. 그러니까 성질이 안 변하면서
없어. 나머지는 다 그대로 있고 변하는 거는 분자의 배열 딱 한 개만 변하는 거야. 그래서 분자의 배열이 변하는 그 예식을 요게 보면은 모양 변화와 상태 변화 있는데 그 옆에다가 첫 번째 용해가 뭐야? 용해라는 거는 물에 어떤 물질들이 녹는 거를 전부 다 용해라고 하지. 설탕물 만드는 거, 소금물 만드는 거, 그때 우리가 물 같은 거, 녹이는 물질을 용매라고 하죠. 녹이는 물질, 용매, 물. 그 다음에 녹는 물질, 설탕, 소금 이런 것들을 용질이라고 하지. 자, 소금이 녹기 전에 소금은 성질이 뭐였어? 짜다. 그지? 그 다음에 소금이 물에 녹았어. 소금물의 성질 어때? 짜지. 성질 변했어 안 변했어? 안 변했죠. 그래서 용해도 물리 변화 중에 예시로 속할 수가 있어요. 얘도 성질 안 변하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확산. 확산은 뭐야? 옆으로 퍼져나가는 거를 확산이라고 그러죠. 퍼져나가는 거. 그래서 물에 잉크를 떨어뜨렸을 때 잉크의 성질을 가지고 있었을 텐데 잉크가 떨어지면은 물 속에서 옆으로 퍼져나가지. 그때 잉크의 성질도 안 변한다. 그죠? 그래서 확산도 물리 변화의 하나의 예시. 그 다음에 우리가 했던 거 액체에서 기체가 되는 거 이런 거를 상태 변화라고 하죠. 액체에서 기체가 되거나 기체에서 액체가 되거나 고체에서 액체가 되거나 상태 변화의 예시로는 뭐 기화, 응결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거 나오면 전부 다 상태 변화구나라고 알면 되지. 그 다음에 또 나와 있는 모양 변화. 자, 유리컵이 있어. 유리컵을 떨어뜨렸네? 깨졌어. 그렇다고 얘 유리의 성질 안 가져? 아니죠. 유리가 깨져도 얘 유리의 성질을 가져. 당연히 물리 변화에 속하는 거죠. 그래서 이 네 가지 예시는 전부 다 물리 변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 알겠죠? 어렵지 않지 하나도? 자, 그러면 이번에는 화학 변화를 한번 해보자. 자, 넘어가서 12페이지 봅시다. 12페이지 화학 변화는 어떤 물질이 처음과 성질이 다른 새로운 물질로 변하는 현상이다. 자, 여기는 또 나왔지. 물리 변화는 성질 변화가 없는 거라 그랬는데 화학 변화는 성질이 다른 물질로 변하는 거래. 얘는 성질 변화가 있대. 성질 변화가 있으면 뭐가 변하는 거라고? 우선은 분자의 종류가 변해야겠지. 성질이 다른 물질로 되려면 다른 분자가 됐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분자의 종류가 변했겠지. 그지? 분자의 종류가 우선 변해야 되고, 그럼 여기 나와 있는 예시로 보면은 물의 전기 분해가 나와 있어. 물은 전기를 걸어주게 되면은 다시 기체로 분해가 돼. 물 이렇게 물이 있었어. 물이 있었는데 여기 전기를 걸어줬네. 그랬더니 얘가 수소와 산소가 되었대. 그러면 얘 물 분자, 화학 변화 일어난 후에 얘 수소 분자, 산소 분자, 분자의 종류가 변했죠. 그치? 분자의 종류가 변했어. 그 다음에 또 뭐가 변하냐? 여기서는 원자들이 얘 물, 산소 하나에 수소 2개 이런 식으로 원자가 배열되어 있지. 그 다음 얘 수소 2개 혈합, 산소 2개 혈합. 원자의 배열도 달라지게 되죠. 원자의 배열이 또 분자를 결정하는데 분자가 변하니까 원자의 배열도 변하는 거야. 그래서 분자의 종류가 변하면서 원자의 배열도 변합니다.
배열은 분자랑 똑같다고 생각하면 돼. 원자의 배열이 분자를 결정한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아까 물리 변화는 딱 하나만 변한다고 했어, 그치? 근데 여기서는 딱 하나만 안 변해. 그게 뭐냐면 물 분자에서 수소 원자 2개, 산소 원자 1개. 자, 이거를 똑같이 맞춰주면은 얘를 2개 시킵니다. 자, 다시 수소 원자 4개, 산소 원자 2개. 원자로 따지는 거야, 원자. 여기는 수소 원자가 여기는 2개만 들어있겠죠? 수소 분자가 여기 4개 있었으니까 따라서 수소 원자 4개, 산소 원자 2개. 화학 변화가 일어날 때는 성질이 변하면서 분자에 대한 건 변하게 되는데 뭐가 안 변하냐면 원자의 종류와 개수는 안 변해. 그냥 원자들이 배열되어 있는 게 변하는 거야. 원자의 배열이 변하는 거지 원자가 새로 생기거나 없어지는 게 아니야. 누구 있는 줄. 원자들이 새로 생기거나 없어지는 게 아니라 원자가 다시 뜯어졌다가 새롭게 붙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화학 변화를 할 때는 원자의 종류와 개수는 변하지 않는다. 나머지 다 변하는데 원자의 종류와 개수는 변하지 않는다. 물리 변화는 나머지 다 안 변하는데 분자의 배열만 변한다. 오케이? 그래서 화학 변화는 화학 변화는 엄청 많아. 그래서 다 외우기는 힘드니까 우리는 물리 변화를 기억하고 물리 변화 외에 전부 다 화학 변화다. 이렇게 기억하는 게 훨씬 쉬워요. 그래서 화학 변화의 예시를 보면은 첫 번째, 열과 빛이 발생하다. 양초가 타면 열과 빛이 발생하게 된다. 양초가 탄다라는 거는 연소를 한다는 얘기잖아. 연소를 하는 건 뭐야? 물질이 있었는데 걔네가 산소와 결합을 하는 거지. 연소는 타면서 산소와 결합을 하게 되지. 그럼 산소가 붙는 거잖아. 당연히 원자의 배열이 변한 거죠. 산소가 안 붙어 있다가 붙은 거니까. 그죠? 그 다음에 메테인이 연소. 여기도 연소죠. 열과 빛이 발생한다. 나무 습등이 연소하여 열과 빛이 발생한다. 그래서 열과 빛 발생할 때는 화학 변화가 일어났다는 증거입니다. 그 다음에 앙금 생성. 아이온이나 칼륨 수용액과 질산압 수용액이 반응하면 노란색 앙금이 생성된다. 우리가 반응을 할 때 앙금이 생성되는 반응들이 있는데 지금 기억할 필요 하나도 없어요. 지금 몰라도 돼요. 그냥 앙금 생성 반응은 화학 변화에 속하는구나. 이 정도만. 앙금 생성 반응은 화학 변화에 속하는구나. 그 다음에 기체 생성. 달걀 껍데기와 묽은 염산이 반응하면 이산화탄소 기체가 발생한다. 아까도 물 전기분해했더니 기체 발생했죠. 기체 발생하는 거 화학 변화. 그 다음에 색깔, 냄새, 맛 등의 변화. 철이 녹슨다, 과일이 익는다, 김치가 씌어진다, 깎아놓은 사과의 색이 변한다. 가을이 되면 단풍이 붉은색으로 변한다. 이런 것들도 화학 변화의 예시로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리 변화, 화학 변화를 했는데요. 화학 반응식까지 하고 문제를 풀게요. 자, 14페이지 넘어보세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화학 변화를 배웠고 그 화학 변화를 식으로 나타내는 거를 배워요. 근데 화학 반응식 할 때 헷갈려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화학 반응식이 굉장히 중요한 파트예요. 나중에 보다 교과도 계속 나오는 파트이기 때문에 화학 반응식은 연습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화학 변화 배웠고 2번 화학 반응식을 보면은 1단계, 2단계, 3단계 나와있지. 지금 여기는 수소와 산소가 반응해서 물이 생성되는 화학 반응을 나타내고 있어요. 자, 수소와 산소가 반응해서
이제 식으로 나타낼 수 있는 거야. 식으로. 지금은 글로 나타냈잖아. 그래서 식으로 나타낼 때는 먼저 알아야 되는 게 얘는 수소와 산소가 반응을 했더니 새로운 물이 나온 거지. 그래서 이때 수소와 산소를 반응물이라고 하고 새로 생성되는 물질을 생성물이라고 해요. 반응물, 생성물. 그 다음에 화학식을 할 때는 첫 번째 반응물을 왼쪽에 적고 이 반응물들이 반응해서 화살표 생성물이 된다. 생성물을 오른쪽에 적기. 1단계. 그러면 1단계 해보면 수소와 산소가 반응을 해서 물이 된다. 이렇게 하면 되죠. 그 다음에 2번. 지금은 수소, 산소, 물 이렇게 나타냈는데 이거를 화학식, 즉 분자식으로 나타낼 것. 항상 화학 반응식 안에는 분자로 나타내야 돼. 원자 아니고 분자로 나타내야 돼. 분자. 수소의 성질을 가지는 가장 작은 입자 수소 기체. 산소의 성질을 가지는 가장 작은 입자 산소 기체. 물의 성질을 가지는 가장 작은 입자 H2O. 그래서 화학 분자식으로 나타내기.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해. 세 번째는 뭐냐면 아까 화학 반응할 때 뭐가 안 변한다고? 원자의 종류와 개수가 안 변한다. 그지? 원자의 종류와 개수가 안 변한다. 따라서 이렇게 반응식을 쓸 때 반응물의 원자의 종류 개수, 그 다음에 생성물의 원자의 종류 개수가 같아야 돼. 그래서 그거를 같게 만들어 주는데 그거를 뭐라고 말해주냐면 개수를 맞춘다라고 말해줘. 개수라는 거는 분자의 개수야. 분자의 개수. 자, 봐. 왼쪽에는 수소 원자 2개, 산소 원자 2개. 오른쪽에는 수소 원자 2개, 산소 원자 1개. 지금 이게 다르지? 이거를 맞춰주려면 산소를 맞춰주려면 이 전체에 곱하기 2를 하면 되지. 곱하기 2를 하면 어떻게 돼? 수소 원자 4개, 산소 원자 2개. 그럼 이번에 산소 원자 맞춰졌네. 근데 수소가 또 달라졌네, 그지? 어떻게 해주면 돼? 수소 원자 곱하기 2를 해주면 되지. 그래서 분자의 개수로 개수를 맞춰주는 건데 이때 개수는 어디 쓰냐면 이 앞에 적어주는 거야. 분자 앞에. 분자 뒤에 적힌 건 뭐의 개수야? 원자. 그치, 원자의 개수. 여기도 분자 아니 수소 뒤에 적힌 거 원자의 개수. 지금 O 뒤에는 1이 생략된 거죠. 그치? 그래서 이 뒤에 적힌 거는 원자의 개수란 말이야. 그러면 분자의 개수 어디 적어준다고? 분자 앞에 적어준다. 따라서 수소 분자 2개, 산소 분자 1개, 물 분자 2개. 근데 여기서 1은 생략. 이렇게. 자, 그럼 이때 보면은 수소 분자 H2가 2개 있다는 얘기야. H2가 2개. 그럼 수소 원자 4개. 그치? H2가 2개. O2 1개. 그럼 산소 원자 2개. 그럼 얘는 H2O가 이 분자가 2개 있다는 얘기지. 그러면 수소 원자 4개, 산소 원자 2개. 이해되고 있어? 오케이? 오케이. 연습을 좀 더 해보자. 자, 밑에 보면은 여러
바쁘니까 반응물에는 질소 원자 2개, 수소 원자 2개. 생성물에는 질소 원자 1개, 수소 원자 3개. 어떻게 해주면 될 것 같아? 우선은 얘 2개 있으니까 얘도 2개로 만들어주자. 질소 원자 2개 필요하잖아. 그래서 앞에 2를 근데 봤더니 앞에 2를 붙여주면 수소가 몇 개가 돼? 6개가 되지. 이 말이 돼. 6개가 되지. 그러면은 여기에 몇을 붙여줘야 돼? 3을 붙여줘야 돼. 그러면 질소 2개, 질소 2개, 수소 6개, 수소 6개. 됐어. 이런 식으로 해주는 거야. 자, 한 개 더 해보자. 메테인 연소 반응 해보세요. 메테인 연소 반응. 메테인 플러스 산소 반응을 했더니 이산화탄소랑 물, 메테인, CH4, 탄소, 이산화탄소, 물. 얘는 지금 생성물 2개, 아니 반응물 2개, 생성물 2개. 조금 더 복잡하죠. 자, 해보면 우선은 탄소는 개수가 많네. 그 다음에 수소는 4개가 필요하네. 그러면 여기 몇 해준다? 2 해주면은 여기 수소 4개, 여기 수소 4개. 그치? 그 다음에 산소를 맞춰줘야 되는데 여기 산소 2개, 여기 산소 2개. 총 4개 있네, 생성물에. 그러면 반응물에도 산소 4개. 2. 그러면 이제 맞죠? 탄소 1개, 탄소 1개. 수소 4개, 수소 4개. 산소 4개, 산소 4개.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할 수 있겠어? 자, 그래서 밑에 3번 화학 반응식으로 알 수 있는 거. 반응물과 생성물의 종류. 당연히 알 수 있죠. 반응물과 생성물을 이루는 원자의 종류와 개수. 알 수 있죠? 입자수의 B. 입자수의 B라는 거는 개수 B라는 거. 앞에 개수 B. 얘는 개수 1이죠. 생략된 거니까 1. 개수 2. 개수 1 생략했지. 개수 2. 1대 2대 1대 2. 이렇게 개수 B. 분자수랑 개수 B랑 똑같지? 이 앞에 쓰는 게 꼭 분자수잖아. 그치? 그래서 개수 B랑 분자수 B는 똑같은데 근데 여기서 가끔씩 질량비가 나와. 질량비. 자, 아까 했던 걸로 좀 쉬운 걸로 예시를 들면은 아까 물 생성 반응에서 자, 여기서 개수비 2대 1대 2, 분자수비 2대 1대 2 맞죠? 근데 질량비는 뒤에 나올 거지만 질량은 우리가 탄소 알죠? 탄소를 기준으로 질량을 세우게 돼. 탄소의 질량은 10이야. 이거를 기준으로 나머지 원소들의 질량을 정했어. 그래서 수소의 질량은 1이고 산소의 질량은 16이야. 그러면 얘 봐봐. 수소의 질량이 1인데 지금 수소 원자가 4개지. 질량 4. 얘는 16자리가 2개. 32. 얘는 수소 2개. 2에 산소 1개. 네, 그게 2개. 18, 36. 간단한 정수비로 나타내면 1대 8대 9. 개수비랑 질량비 다르죠. 그래서 개수비와 똑같은 거는 분자수비. 그리고 뒤에 배울 건데 다음 시간에 배울 건데 개수비와 분자수비는 또 부피비랑 똑같아. 근데 뭐만 다르다? 질량비. 질량비하고는 달라요. 알겠죠?
개수비, 분자수비, 부피비 다 똑같은데 이거는 질량비랑은 달라. 개수비, 분자수비는 2대 1대 2, 질량비는 1대 8대 3. 그래서 그거 다르다는 거 알고 있으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11페이지랑 13페이지랑 15페이지 한번 바로 풀어볼까요?
확인해볼까요 같이? 11페이지부터 11페이지 1번에 물리 변화, 2번에 XOOX, 3번에 기억, 니은, 리을, 미음, 13페이지에 1번에 화학 변화, 2번에 OOX, 3번에 디귿, 리을, 미음, 4번에 기억, 니은, 디귿, 미음, 5번에 OXOOXX, 15페이지에 1번에 OOXX, 2번에 2, 그 다음에 기억은 2, 니은 1, 그 다음에 3번에 기억 2, 니은 2H2O, 그 다음에 3번에 N2 플러스 3H2 반응해서 2NH3, 4번에 기억, 니은, 리을, 5번에 1대 1대 2. 혹시 여기까지 잘 모르겠는 거? 여기까지 이해했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 화학 조금만 더 나가고 씁시다. 화학 조금만 더 나가자. 자, 22페이지 펴보자. 자, 22페이지에 보면은 우리가 방금 했던 것보다는 조금 더 어려운 내용이 실려져 있는데, 화학 반응의 규칙이라고 해서 우리가 화학 반응 배웠죠? 화학 반응 그 규칙이 질량 보존의 법칙도 있고, 뒤에 넘어가면 일정 성분비 법칙도 있고, 기체 반응 법칙, 여러 가지 법칙들이 나와요. 그래서 오늘은 질량 보존 법칙까지만 할 거야. 알겠지? 한꺼번에 하면 너무 많아서 헷갈리기 때문에 좀 나눠서 하려고 오늘 질량 보존 법칙까지만 하고, 그리고 쉬었다가 물리합시다. 자, 질량 보존 법칙이란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반응물의 총 질량과 생성물의 총 질량이 같다, 이거를 얘기하는 건데, 자, 화학 반응에서 아까 화학 변화할 때 뭐가 안 변한다고? 안 변하는 거 한 개 있었죠? 원자의 종류와 개수가 변하지 않는다. 그러면 생성물이랑 반응물이 원자의 종류와 개수가 같잖아, 그지? 근데 아까 내가 질량 얘기를 조금 했죠? 수소 질량은 1, 산소 질량은 16, 아까 탄소 질량은 12. 이거 외에도 또 자주 나오는 거, 질소 질량은 14.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지금 보니까 수소 한 개는 1만큼의 질량을 가지고 산소 한 개는 16만큼의 질량을 가져. 그러면 원자의 종류도 같고 개수도 같대. 그러면 질량도 당연히 같아야지. 그치? 그래서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반응물의 질량이 있을 건데, 그 반응물의 질량은 항상 생성물의 질량이랑 같을 수밖에 없어. 왜? 원자의 종류와 개수가 변하지 않으니까. 질량은 원자가 결정하는데, 근데 원자가 안 변한대. 그럼 질량도 안 변한다. 이게 질량 보존 법칙이에요. 별거 아니지. 그냥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질량이 똑같다, 이게 끝이야. 그래서 질량 보존 법칙을 할 때 항상 반응물과 생성물의 질량이 같다, 이거 기억해두면 되고요. 근데 이제 여기 보면은 앙금 생성 반응이랑 뒤에 가면은 기체 발생이랑 그리고 연소 반응에서의 질량 변화가 나요. 자, 질량은 안 변한데, 근데 왜 이렇게 나눠서 보냐면, 자, 앙금 생성 같은 경우에는, 자, 여기 나와 있는 예시로 해보자. 첫 번째, 앙금 생성 반응. 이때 앙금은 고체지. 고체. 그래서 반응이 일어났는데 고체가 만들어졌어. 고체가 원래 없었는데 고체가 만들어졌어. 그럼 고체는 수용에 의해서 가라앉죠. 그거 기억하고. 그래서 여기 보니까 염화나트륨 수용액과
앙금이 염화, 은이 생성돼요. 용액이 뿌옇게 그려지지만 반응 전후의 물질의 총량은 같다. 자, 염화 나트륨이랑 질산은을 반응시키면 염화은이라는 앙금이 나타나고 나머지 질산나트륨 똑같아. 여기서 염화나트륨이랑 질산은의 질량을 더한 값이랑 염화은과 질산나트륨의 질량을 더한 값이 어떻다? 같다. 이거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치? 근데 앙금 생성 반응에서는 물어볼 게 별로 없어. 앙금 생성 반응이 이게 다기 때문에 물어볼 게 없는데 왜 이걸 다루냐면 뒤에 넘어가서 기체 생성이랑 연소 반응에서는 조금 달라. 자, 봐봐. 기체 발생 반응에서의 질량 변화식 24페이지 넘어오면은 여기서는 탄산칼슘이랑 염화수소랑 반응을 시켰더니 염화칼슘과 이산화탄소와 물이 생성됐다. 여기서 기체가 뭐야? 기체가 뭐야? 이산화탄소지. 원래는 여기는 기체가 없었는데 기체가 발생했어. 그럼 화학변화지. 기체 발생은 화학변화. 근데 여기서 용기를 조금 다르게 할 거야. 용기. 첫 번째는 비커 안에 탄산칼슘이랑 염화수소 넣고 반응을 시킬 건데 그 용기를 닫아 놓는 거야. 이렇게. 닫아 놓으면은 기체는 아까 앙금이랑 달리 앙금은 아래 가라앉지만 기체는 날아가잖아. 그치? 근데 닫아놨으니까 기체가 여기 이렇게 있을 거야. 그럼 얘는 문제가 안 돼. 얘는 아까 한 거랑 똑같아. 탄산칼슘의 질량과 염화수소의 질량을 더한 값이랑 염화칼슘의 질량과 이산화탄소의 질량과 물의 질량을 다 더한 값이 같다. 언제? 닫힌 용기에서. 막아놨다는 거야. 기체가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근데 열린 용기에서 보면은 용기를 열어놨어. 용기를 열어놓고 반응을 시키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 이산화탄소가 밖으로 날아가 버려. 그러니까 이 이산화탄소 밖으로 날아가 버린 이산화탄소를 다 잡아와가지고 같이 질량을 측정하면 질량이 같을 건데 근데 이산화탄소가 다 날아가 버렸단 말이야. 그러면 질량이 어떻게 되겠어? 이산화탄소가 날아가 버렸으니까 질량이 감소하겠지. 얼마큼? 이산화탄소 생성만큼. 이해돼? 원래 이산화탄소 질량까지 합해야지 똑같은데 이산화탄소가 날아가서 질량 측정이 안 돼. 따라서 이산화탄소 날아간 만큼 질량이 감소하다. 언제? 열린 용기에서. 닫힌 용기는 당연히 같을 수밖에 없고 열린 용기에서만 기체 발생만큼 질량이 감소하더라. 그렇다고 얘 질량 보존 법칙 성립 안 되나요? 아니지. 질량 보존 법칙은 성립되는 거지. 단 뭐야? 우리가 기체 질량을 측정하지 못한 거지. 날아가 버려서. 자, 이번에는 연소 반응에서 질량 변화를 해볼 건데 연소 반응은 또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나무의 연소, 그 다음에 강철솜의 연소. 자, 나무의 연소를 보면은 여기도 열린 용기와 닫힌 용기가 있는데 연소를 시킬 때는 항상 산소랑 반응을 시키는 거야. 그래서 나무랑 산소랑
질량 더하기 산소의 질량, 제의 질량 더하기 수증기 질량 더하기 이산화탄소의 질량 하면은 같다. 그지? 근데 언제? 닫힌 용기에서. 닫힌 용기에서. 열린 용기에서 어떻게 돼? 이번에도 이산화탄소와 수증기 기체로 날라가 버리지. 질량 어떻게 된다? 질량 작아진다. 그래서 닫힌 용기에서는 같지만 열린 용기에서는 이번에도 기체 날아오기 때문에 질량이 감소해. 근데 강철소는 조금 달라. 강철소는 어떻게 되냐면 나무 쓰가 있네. 철이랑 산소랑 만나서 연소시키면 산화철이 돼. 원래는 얘네가 반응을 해서 기체가 발생해서 날아가 버렸잖아. 근데 여기서는 뭐냐면 산소와 철이 두 개 붙어서 두 개가 붙어서 산화철이 된 거야. 그러면 얘도 닫힌 용기에서는 철의 질량 더하기 산소의 질량 한 개, 산화철의 질량이랑 같아. 그지? 변함없지. 근데 열린 용기에서 어떻게 되냐면 열려 있어. 열려 있으면은 이렇게 철이 있는 거야. 근데 이 철에 질량을 재는 거야. 이때 산소의 질량 측정은 돼? 안 돼? 안 되지. 왜? 산소는 공기 중에 있는 거잖아. 그치? 처음에 철과 산소가 반응을 할 건데 산소의 질량이 측정이 안 돼. 열린 용기에서는. 근데 여기서는 두 개가 결합했기 때문에 산소의 질량이 측정이 돼. 철에 산소가 달라붙은 거야. 이때는 산소의 질량이 측정이 돼. 그러면은 얘는 산소가 없었는데 얘 산소 생겼네. 질량 어떻게 돼? 반대로 증가하지. 지금까지는 열린 용기에서 항상 질량이 감소했는데 철의 연소에서는 산소가 붙었기 때문에 질량이 증가하지. 근데 왜 여기서는 산소가 있는데 질량이 감소했어? 이때도 산소의 질량은 측정 안 되는 거 맞아. 근데 산소의 질량보다 수증기와 이산화탄소의 질량이 훨씬 크기 때문이야. 오케이? 탄소의 질량보다 만들어진 수증기와 이산화탄소의 질량이 더 크기 때문에 질량이 감소하는 거. 얘는 산소가 결합했기 때문에 질량이 증가하는 거. 그래서 반응할 때 질량이 조금 달라져. 닫힌 용기에서는 항상 일정하지만 열린 용기에서 조금씩 달라져. 그래서 그거를 기억해주면 됩니다.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는 사람? 자, 없으시면은 23페이지와 25페이지 문제 풀어봐. 괜찮아? 몸이 안 좋아 보이는데? 에어컨 바람은 되게 기침이 아 진짜? 에어컨 엄마하고 전화하고 왔지. 어.
그 다음에 1번에 5x5, 2번에 6g, 3번에 1 감소, 2 증가, 3 증가. 혹시 모르겠는 부분? 맞아요? 오케이. 그럼 오늘 화학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 앞에 문제 있었지? 17페이지부터 21페이지까지. 이거는 숙제로 해오시면 되고요. 그리고 화학 잘 이해했는지 잠깐 개념 확인 테스트
이해했는지 확인하는 정도니까 부담 안 가져도 돼요. 이름 먼저 쓰시고